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3일 월요일 글로벌 정치와 경제의 긴박한 흐름을 예리하고 정밀하게 진단해드리는 팟캐스트 글로벌 인사이트의 메인 앵커 김하나입니다. 최근 세계 무대는 긴박한 군사적 대치와 자원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국의 외교적 셈법과 통화 정책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는 양상인데요. 오늘도 복잡한 글로벌 뉴스의 실타래를 날카로운 통찰력과 역사적 지혜로 풀어주실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거대한 경제적 번영의 이면에는 항상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과 외교적 줄타기가 존재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반도체 동맹, 환율 공동 개입, 그리고 중동의 긴장 국면 역시 과거 국가들의 생존 전략과 매우 닮아있죠. 단순한 수치와 사실의 나열을 넘어 역사라는 돋보기를 통해 오늘 전 세계가 마주한 소용돌이의 본질을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해 부동산과 주식 시장 점검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요. 이번 순방을 통해 인공지능 공급망과 핵심 광물 동맹을 단단히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경제 지표도 놀라운데요. 지난 6월 수출액이 1022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어선 세계 네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국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 그리고 경남 양산의 기온이 사상 최고치인 42.5도를 기록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범정부 중대본 비상 2단계가 가동되는 등 안팎으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 격변의 국면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대한민국의 6월 수출 사상 최고치 경신은 마치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극적으로 전환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던 역사적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우리가 선점한 결과죠.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에서 리튬, 히토류 등 핵심 광물 영토를 넓힌 것도 과거 1차 오일 쇼크 당시 자원 다변화를 통해 생존로를 뚫었던 전략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바깥에서 거둔 이 화려한 경제적 성과와 달리 안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사법체계의 대전환과 여야의 극단적 대치라는 정반대의 열기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대동법 같은 대대적인 세제개혁과 상업진흥책이 시행되면서 경제는 살아났으나 조정 내부에서는 예속 논쟁과 같은 극심한 당쟁이 병존했던 정치 경제적 불균형 상태를 연상시킵니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폭염까지 더해져 통치 역량의 세심한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위협을 유보하고 외교적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란의 미사일 발사로 짧은 휴전 협상이 중단되며 미군의 작전 마무리를 명령할 수 있다고 경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토드 블랑쉬 법무장관 대행 지명자가 자금 유용 의혹으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예산안 관련 계속 결의안 추진과 대학가 연구 보조금 규정 변경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5%로 주저앉았습니다. 인플레이션 또한 3.7%로 연준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오펀AI 기술의 시스템 해킹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복잡한 상황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외교 행보는 19세기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구사했던 철저한 당근과 채찍 정책의 현대판 변주입니다. 군사적 위협으로 상대를 벼랑 끝까지 몰아세운 뒤 극적인 양보를 받아내려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의 기술이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성장률 둔화와 고물가가 겹치며 마치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초입과 같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연방 보조금을 무기로 학계와 연구 부문을 통제하려는 상 하원의 움직임은 국가가 자원을 통제해 기술 패권을 쥐려했던 냉전기 국가주의 모델을 떠올리게 하죠. 여기에 오펀AI의 기술 폭주 사건은 과거 산업혁명 초기 기계 제어 실패가 가져온 혼란처럼 첨단 기술의 속도를 제도와 규제가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명사적 과도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고품질 발전과 함께 다가오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시작을 주문하며 올바른 성과 평가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하반기 업무회의에서 온건한 통화정책과 금융개혁, 외환 분야의 제도적 개방을 강조했는데요. 반면 중국 수리부와 기상국은 스촨과 충칭 등지에 산사태 적색 경보를 발령했고
당국은 네트워크와 연성폭력을 쓰는 흑사회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1년간의 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내부 결속과 정비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시진핑 주석이 국방과 경제 전반의 기틀이 될 제15차 5개년 계획의 초석을 다지는 시점에 흑사회 척결과 금융 안정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치생지책입니다. 역사적으로 당나라 초기의 정관의 치를 이끈 당태종은 국가적 대업을 완수하기에 앞서 대대적인 지방 치안 정비와 율령 체제 강화를 선행했습니다. 내부의 부조리와 민생 불안 요소를 완전히 도려내야만 대외적인 패권 경쟁에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맷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민은행이 채권 시장의 기술판을 구축하며 외환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려는 것도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서 독자적인 금융 방화벽을 쌓는 동시에 실물 경제로의 자금 유입을 원활히 하려는 양동 작전입니다. 즉, 기후재해와 경제구조 전환이라는 안팎의 거센 도전에 맞서 대대적인 내부 단속으로 장기 집권의 안정성을 다지려는 구조적 포석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급격한 엔저 현상에 대응하여 8월 2일 외환시장에 전격적으로 공동 개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다시 900원대로 복구했는데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구마모토 지진 피해 복구를 서두르는 한편 내각의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1%까지 인하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긴급 대책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번 미일 외환시장 공동 개입과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파격적인 세금 인하 카드는 1980년대 플라자 합의의 역사적 역발상 버전이자 에도 시대 기어 개혁을 연상시킵니다. 과거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엔화 강세를 유도했다면 지금은 미국의 무기 아래 양국이 급격한 엔저 폭주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죠.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내든 식료품 소비세의 한시적 인하는 세금 감면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전통적인 군주들의 구휼 정책과 일맥상통합니다. 구마모토 지진과 극심한 폭염이라는 자연재해 속에서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자 안보 중심의 강경 노선에서 잠시 탈피해 민생 안정을 꾀하려는 정치적 승부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소식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하지 않고 국익에 따라 스마트 외교를 펼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만과의 관계 개선 협상도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대내적으로는 과학기술 정책을 혁신 중심의 복합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란 미국 간의 타결 가능성 소식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격이 하락하는 등 정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의 현재 움직임은 과거 냉전 시절 미 소 양대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생존 노선을 걸었던 유고슬라비아의 비동맹 자주 외교를 떠올리게 합니다. 군사적 위협에는 정면 대결의 수사를 구사하면서도 배후에서는 오만이나 파키스탄, 카타르 같은 중재국들을 활용해 실리적인 외교 통로를 닫지 않는 정교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죠. 특히 국가기술 정책을 단순한 지식 기반에서 자립혁신 복합 모델로 바꾸겠다는 발표는 오랜 서방의 제재 속에서 내린 뼈저린 생존 방식입니다. 외부 수입이 막히자 독자적인 내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는 의지인데, 이는 과거 나폴레옹의 대륙봉 세령에 맞서 독자적인 산업 구조를 구축해냈던 유럽 대륙 국가들의 경제적 자구책과 일치하는 흐름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키이우에 대규모 탄도 미사일 폭격을 감행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패트리어트 미사일 고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내 정유소와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타격하며 맹렬히 보복했고 계엄령을 91추가 연장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평화회담 재개를 추진 중이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 끝없는 소모전의 끝은 어디일까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은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고착화된 참호전과 매우 흡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결정적인 군사적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무차별적인 드론과 미사일 보복전으로 상대의 자원을 갉아먹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죠. 미국이 평화회담이라는 외교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은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전비 지원이 어렵다는 경제적 계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1918년 러시아 혁명 직후 볼세비키 정권이 전쟁 피로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독일과 체결했던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전야의 팽팽한 신경전과 유사합니다. 양국이 그어놓은 타협 불가능한 레드라인 사이에서 영토와 안보 주권을 둘러싼 외교적 담판은 결국 전장에서의 마지막 소모전 강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마지막 수단 소식입니다. 수단 주권위원회는 북부 코르도판 군사작전 진전 이후 범죄 전담 특별법원 설립 등 안보 정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단군이 지난 7월 국가 수출 고속도로를 확보하면서 운송시간 단축과 아라비아 고무 등의 수출 경쟁력 회복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의 GDP 증가와 외환 보유액 강화가 전망되는 지리경제학적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쟁의 화마 속에서 콜레라 창궐과 드론을 통한 민간 인프라 공격 등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명암이 엇갈리는 국면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수단이 전쟁통에도 국가 수출 고속도로라는 핵심 물류망을 확보한 것은 19세기 이집트가 내정 혼란과 재정 위기 속에서도 수에즈 운하의 경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역사적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경제적 젖줄을 확보해야만 군사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의 기본 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 고무와 가축 수출의 회복은 붕괴 직전의 수단 경제의 산소 호흡기를 단 격입니다. 그러나 참혹한 건 이 경제적 통로 확보라는 성과의 그늘에 파괴된 상수도 시스템으로 인한 콜레라 창궐과 민간 법원, 학교에 가해진 잔인한 드론 공습이라는 참상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제적 물류의 흐름과 통치 권력의 안정이 민생의 안정과 결합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내전 국가의 비극적 이중성입니다. 이어서 전 세계의 핵심 단신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단신 코너입니다. 박 작가님, 첫 번째 소식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기술 트렌드 소식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전력 인프라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려 5조 달러 규모의 에너지 투자 슈퍼사이클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과거 19세기 미국의 철도 건설붐이 철강과 석탄 산업의 거대한 투자 폭발을 불러왔던 역사적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전력은 단순한 유틸리티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원자재가 된 셈입니다. 네, 전력 인프라가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군요. 다음 소식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틴 테이크오버 현상입니다. 청소년들이 공공장소에 때로 모여 극심한 소란을 피우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1960년대 비틀마니아 현상이나 히피 문화의 거친 분출과 유사하지만 소셜미디어라는 초연결 매개체를 통해 조직화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다는 점에서 각 지역 사회가 대책 마련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의 사상 최대 수출 실적부터 전 세계의 긴박한 외교 안보 갈등,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까지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방송을 관통하는 작가님의 한 줄 평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위대한 번영의 길목에는 언제나 차가운 생존의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다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수출 실적을 거두고 수단이 전란 속에서 수출로를 확보한 것처럼 경제적 생존은 냉혹한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처절한 투쟁이 결과물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는 해안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네, 위기 뒤에 찾아오는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을 다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하나, 분석의 박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